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길잡이 1이라고 하는 한 학점짜리 과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번 학기에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사실 처음 개설된 과목입니다. 2024학년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학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주에 한 시간씩만 부여되어 있는 이 과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아주 많은 부담을 주고자 하는 과목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 과목은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중간 기말 시험을 보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점이고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소개를 하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의 소화를 하면 가급적이면은 쉽게 여러분에게 이 과목을 전달하고 또 여러분이 부담 없이 사실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에 걸쳐서 계속 콜라보 프로젝트라는 이 과목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이제 전공, 특히 2학년부터는 전공을 통해서 전공 과목을 통해서 아마 이것이 또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4학년 때 올라가서는 또 이런 가장 높은 단계의 콜라보 프로젝트까지도 아마 어떤 기업이라든지 실습을 통해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협력적인 이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1학년에서 다루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이론, 그러니까 협력 팀을 구성하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함께 해나가는 어떤 이런 문제 해결을 창의적으로 해나가는 어떤 기반으로서의 기초 이해 정도를 아마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워밍업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1, 2, 3, 4, 14까지 써 있는 것은 이게 뭐냐면 각 주차별, 주별 몇 주차인지를 이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1주차 1번 동의 콜라보 프로젝트는 이 오늘 첫 주에 다뤄질 내용은 동의대학의 교육 목적이 무엇이며 인재상은 무엇이고 또 이 콜라보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교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3단계에 걸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에 걸쳐 3단계로 이루어진 이 과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주차에는 프로젝트 학습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 학습의 개념 그리고 효과, 그것이 가지고 오는 어떤 유용성, 그리고 그다음에 다양한 유형들, 우리가 플립 러닝도 있고 액션 러닝도 있고 문제 해결을 중심의 어떤 학습이라든가, 그죠?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의 유형들을 이제 이 교재에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참조를 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강의 내용, 이 강의를 통해서는 동영상을 통해서는 자세한 것은 이제 유형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3주차는 프로젝트 수행의 단계 그리고 태도인데, 특히 태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과제가 나갈 텐데, 우리 교재 보면 협력적 사고라고 해가지고 영화 리멤버 타이탄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 그래서 미식 축구 팀입니다. 하나의 미식 축구 클럽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갈등 요소들, 구성원들 간의, 선수들 간의 갈등,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면 인종 차별과도 관련돼요. 그래서 백인종과 흑인종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팀 내 갈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과정, 그것이 극복되거나 그것이 어떻게 화해로 이제 협력으로 다시 이끌어져가는 과정을 그리는 어떤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안에서도 지금 불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갈등이 발생했고 선후배 간에 또는 또 그죠? 또 여러 가지 알력도 있어왔고, 그지? 국내 팀과 국외 팀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갈등 요소들이 사실 돌출돼 왔는데, 우리 이제 축구 대표팀 안에서도 그런 걸 하나의 또 예를 들어도 좋겠네요, 그죠? 어떻게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말하자면 협력 모델로 다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고민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대표팀이 또 월드컵도 나가야 된다면은 결국 다시 어떤 방식으로 이 팀이 구심점이 모아져야 될 텐데, 그죠? 어떤 식으로든. 자, 그래서 이런 갈등이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자, 그래서 이런 협력적 사고의 모델로서 하나의 아까 말한 리멤버 타이탄이라고 하는 미국 영화 미식 축구 팀에서 이루어진 어떤 갈등 해결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소재로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거리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로 여기 보면 교재
여러분이 답을 하도록 생각해 본 내용을 한번 적도록 이렇게 하는 과제도 있고, 또 4주차에는 협력의 전략,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우리가 개인에 있어서는 각 그 팀 구성원 각각의 개인은 이제 경청을 통해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경청이라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 있고, 서로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주는 거. 그리고 팀 간에는 이제 GRPI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goal, 그러니까 목표, 어떤 공통의 목표가 설정되고 팀 안에, 그다음에 롤과 responsibility. 그래서 어떤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다면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시디어, 어떤 과정이 또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팀 내, 그다음에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 그럼을 통해서 상호 인간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팀이 하나의 협력을 이룰 수 있는, 협동을 하고 힘이 하나의 구심점을 통해서 모일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우선 공통의 목표가 설정된다는 거예요. 골.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역할이 분담되고 롤과 리스폰서빌리티, 책임이 부여된다면 그를 통해서 어떤 과정과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팀 내 프로세스가 이렇게 원만히 진행된다면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이 형성된다는 거죠. 서로 상호 간의 협력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GRPI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이제 있고, 다음 이제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주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나중에. 그다음에 5번, 그러니까 5주차에는 프로젝트 단계별 연습에서 먼저 팀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한 팀 프로젝트를 하려면, 콜라보 프로젝트를 하려면, 그래서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사가 이제 뭐냐면 각자의 어떤 심리 성격 유형을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MBTI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성향 유형을 한번 검사하고, 그다음에 디스크라고 하는 행동 유형을 또 검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잘 호흡이 맞을 수 있는 관계의 성향들끼리 팀을 이루면 좋겠죠. 그다음에 팀 빌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팀을 구성했다면은 어떤 유형 검사를 통해서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구체적으로 빌딩은. 그래서 그건 이제 팀 내 각자 팀 구성원들이 이제 모여서 자기를 소개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원만하게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팀명을 정하고 또 구호를 정해서 외치고, 그래서 단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역할 규칙을 정해서 하나의 어떤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기초 활용 도구로서는 이제 이렇게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활용 도구가 명목 집단법, 그리고 ERRC 프레임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데, 명목 집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노미널 그룹 테크닉이라는 것의 약자인데 NGT라고도 해요, 약자로. 그래서 이 NGT는 뭐냐면, 어떤 우리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가고 팀을 형성해 갈 때 자기 의견을 그냥 말로써 표현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포스트잇 같은 어떤 시간을 주고 어떤 그 정리된 언어로, 정리된 단어로 이 포스트잇 같은 것에다가 이제 개념이라든지 단어나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한두 가지씩 이렇게 두꺼운 펜을 사용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제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써 회의를 하게 되면 목소리 큰 사람이 막 리더하게 되고, 또 목소리 작은 사람은 아예 참여를 못 하게 되거나, 또 서로 간에 또 목소리 큰 사람 세 사람이 생기면은 그냥 막 다툼으로 가고, 감정적인 언어, 또 심지어 심한 욕설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예를 들면 국가대표 축구팀 안에서도 심한 욕설과, 그죠? 폭력 행위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을 잘못 하다 보면은, 말로서만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적인 언어라든지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나오기도 하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시간을 주고 오히려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단어로 또는 문장으로, 그래서 뭔가 정선된 아이디어가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표현된다면은, 이렇게 써 내려간다면,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죠. 말로서만 표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써 개념이나 단어를 이렇게 써 나가고 문장을 만들어서 포스트잇에 적어 나가면은 아이디어가 좀 더 구체화되면서도 좀 더 이렇게 정선된다고 하나, 그죠? 정제된 언어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환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은 굳이 말로써 싸울 필요가 없고,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도 원만하게 어떤 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팀 내 화합도, 또 팀의 구성도, 팀이 좀 더 이렇게 팀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회의 진행이 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미널
그룹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 개념이나 단어들을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데다 적어서 말하자면 그 단체 미팅을 하는 이제 뭐 이런 방식의 의사 전달, 의사 소통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명목 집단법이라는 것은. 다음에 ERRC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약자인데 이거는 eliminate, 그러니까 제거돼야 할 행동이나 태도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reduce, 감소시켜야 할 또 행동이나 태도. 그 다음에 raise, 거꾸로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요소 말고 이제 플러스적인 요인으로서 우리가 보다 더 증진시켜야 할 raise, 끌어올려야 할 어떤 행동이나 태도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C는 create, 우리가 아예 없어서 뭔가 정말 만들어내고 창의적으로 창조해 나가야 할 그런 행동이나 태도는 무엇일까. 자, 이런 것들을 보통 이게 이제 ERRC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경영이나 마케팅 분야에서 어떤 블루오션 전략을 위해 활용했던 분석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주제나 어떤 그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전적으로 이거를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 팀워크를 또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팀 내 안에서 뭔가 제거돼야 할, 뭐 예를 들면 서로 헐뜯는다든가 또는 서로 무관심한다든가 이런 요소가 많이 있다면 그건 제거돼야 되고, 또 리듀스, 좀 감소돼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너무 말만 많이 한다든가 실행에 옮기지 않고, 그럼 이제 말을 좀 줄여 나갈 필요가 있겠고, 그죠? 그다음에 레이즈, 끌어올려야 할 거. 우리가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하니까 서로 싸우게 된다면 오히려 행동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조사를 하러 나가서 조사해 오고, 또는 뭐 앙케이트, 또 뭐 그죠, 인터뷰도 해오고, 이렇게 행동적인 요소로 이제 뭐 끌어올려야 되겠다, 또는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뭐 크리에이티브, 전혀 우리가 없었던 것, 예를 들면 뭐 서로를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이런 행동이나 태도가 없었다면은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매일 하루 한 마디씩은 칭찬하자라든가, 자, 이런 식의 크리에이티브 해야 할 요소, 우리가 좀 더 창조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요소, 태도나 행동. 그래서 ERRC,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그러니까 좀 더 억제하고 줄여나가고 없애야 할 측면하고 ER, 그다음에 RC는 늘려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할 측면, 우리 팀 안에서의 어떤 태도나 행동에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프레임으로 적어서 우리의 어떤 팀을 파이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하고 팀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ERRC 프레임이다. 그다음에 6주차에는 팀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또 팀 그라운드 룰 정하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팀을 만들어가거나 팀 그라운드 룰을 정하는, 자, 이런 것들을 과제로서 여기 보면 표로서 쓰도록 돼 있어요. 팀 빌딩이라는 거, 거기를 보게 되면 팀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의 표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내용은 팀명을 쓰게 돼 있고, 여러분이 정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팀 이미지를 뭐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축구팀이나 다 뭐 깃발도 있고 왜 그 마크가 있잖아요, 그죠? FC 서울이면 그 마크가 있고, 뭐 그죠? 울산 뭐 현대라 뭐 어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베이스볼, 그죠? 야구팀도 그죠? 두산 뭐 베어스는 뭐 곰이라든지 뭐 아이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 이미지. 그 다음에 팀의 구호. 그래서 뭐 으쌰으쌰 뭐 이런 뭐 있잖아요, 그죠? 연세대학은 뭐 외치는 구호가 있고, 뭐 고려대학이 외치는 구호가 있듯이. 그 다음에 팀의 각오를 또 쓰게 돼 있어요, 표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팀의 이름을 아까 정한다면, 우리가 두산 베어스 뭐 그죠? 뭐 라이언스 뭐 롯데 자이언트 뭐 이러면 이것들의 팀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걸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팀이 운영해 나가는 팀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냐, 뭐 한두 세 개 뭐 규칙을 정하는 거. 그다음에 팀원별의 역할, 각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뭔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팀 빌딩이라고 하는 표 안에 써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나가는 과제고, 6주차. 그다음에 팀 그라운드 룰 정하기의 표를 보면은 뭐 팀 규칙의 예로, 예를 들면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히 임한다, 준비를 충분히 해온 후 팀의 논의에 참여한다 등등, 온라인 게시판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방문해서 의견을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팀 그라운드 룰을, 기본적인 룰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서 여러분의 팀에 어떤 룰을 정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표 안에 채워 넣는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7주차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하나의 연습인데, 세 번째는 이제 문제 발견 및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는 것을 우리가 구상할 때 우리가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발견해내야 되고 찾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디어 생성 확산 도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나 주제가 정해지면 발견되면 아이디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 그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들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를 누가 제시하거나 아이디어를 적어 놓거나 뭐 말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포스트잇에다가 또 밑에다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글로써 또는 말로써 다양한 질문을 해서 이 아이디어의 어떤 좀 더 그 구체화 또는 뭐 좀 더 확대 생성 이것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다양하게 던져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더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체적인 또 이런 그 성찰과 모색을 해서 하나의 그 뭐 아까도 말한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명목 집단법이나 ERRC 프레임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럴 때도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더 확대시켜 나갈 때 아까 말했듯이 그냥 말로만 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포스트잇에다가 적는다는 거죠. 자기 아이디어를 써내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그 밑에다가 질문을 또 써주고 또 그러면 또 자기가 또 답을 써주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명목 집단법 이걸 쭉 돌리는 거죠. 하나의 아이디어를 쓴 내용을 쭉 돌리면서 각각 또 더 질문을 하게 만들고 더 뭐 첨언하게 만들고 해서 글을 쓰고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이제 그 글 쓴 내용들을 가지고서 토론을 또 해 나간다면 좀 더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 또 ERRC 프레임을 사용해서 아까 말했지만 이 R은 이제 제거하거나 줄여야 할 측면은 뭐고 RC는 끌어올리거나 이제 창조해 나가야 할 더 만들어가야 할 측면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이 아이디어의 이제 얘기들을 쭉 해 나갈 때 아이디어를 이제 확대해 나갈 때 이런 측면은 좀 좀 줄여 나가거나 이런 측면이 좀 더 개발되거나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이 아이디어를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쪽보다는 이런 쪽은 좀 줄여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레임을 사용해서 ERRC 프레임으로 아까 팀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기초적인 활용 도구라고 했는데 이런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적어 나가는 거라든지 제거와 증대해 나가는 이런 그 요소들을 우리가 표로서 그려보는 적어보는 이런 이제 ERRC 프레임을 사용해서 아이디어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더 자세하고 세분화시켜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도구로 사용하면. 그다음에 9주차에는 이제 문제 발견 진단 도구로서의 SWOT 분석 그리고 3C 분석 있고 또 요구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데 이제 문제를 이제 우리 발견해서 결국 그 주제를 정해지면 그 주제와 문제에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 이런 이제 아이디어와 이런 주제와 아이디어가 과연 적절한지를 한번 또 어떤 구조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진단해 나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SWOT는 뭐냐면은 이거는 strengths, 강점이 뭐고, 자 이런 아이디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조직화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었을 때 이 아이디어에서 강점은 뭐고, weakness, 약점은 뭐고, opportunity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뭐고, 그 다음에 그 위협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 그 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와 위기,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주제를 우리가 잡았을 때. 그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뭐고 그다음에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위험 요소 위기는 뭐냐는 거죠. 위험 요소 이런 건 방식으로 이것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해 나가는 것이죠.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그죠. 강점 약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발전적인 측면 어떤 위험한 측면 그다음 불리한 측면 그죠? 이렇게 이제 분석해 나간다는 거고 진단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3C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뭐 넷플릭스다 우리가 어떤 뭐 하나의 우리가 하는 사업이 무슨 인터넷 TV라든지 어떤 뭐 OTT 분야다라면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커스터머 우리의 고객이 될 만한 우리를 말하자면 우리를 말하자면 구매하고 우리의 기업이 내놓은 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우리가 하는 전략을 받아들일 만한 소비자, 커스터머는 누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해야 할 라이벌, 그죠? 그래서 그 라이벌에 해당하는 것이 누구냐는 거죠. 그 다음에 컴퍼니, 우리와 동료가 될 수 있고 우리를
동업을 해줄 수 있고 우리를 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회사나 그런 것은 누구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약자죠. 그래서 SC라는 것은 이제 커스터머, 컴피티터, 그다음에 컴퍼니. 그러니까 컴피티터는 경쟁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동료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동업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은 뭐고, 우리에게 협력을 해줄 수 있는 협력자는 누구고,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며, 그다음에 우리의 고객은 누구냐, 이런 것을 분석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정보 수집 및 원인 분석이 이제 10주차에 다뤄지는데, 정보 수집 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페르소나 작성 연습이라는 걸 아마 숙제로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프로필 작성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성격, 또 특성, 희망, 여러분이 어떤 뭐 고민 상황 또는 뭐 그리고 사진도 붙이고 여러분의 어떤 정보를 개인 정보를 인적 사항을 쓰는 것이죠. 어떤 습관, 어떤 뭐 좋아하는 제품, 또 여러분의 취미, 또 여러분의 무슨 뭐 자격증, 어떤 희망과 계획, 그다음에 어떤 점들에 대해서는 내가 부족하거나 또는 뭐 나의 약점, 뭐 불편한 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프로필을 작성해 보는 연습. 그러니까 여러 정보 수집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자기 자신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분석해 보자는 거죠. 일단 페르소나는 작성 연습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 우리가 직업 여러분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거 연습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기초적인. 그다음에 로직 트리라는 거하고 블랭크 차트라는 게 있는데 그 로직 트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도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은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 이게 이제 사실 어떤 중요한 이슈를 갖다가 어떻게 여러 개의 묶음으로 나누어서 파악하는 이제 사고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떤 상호 간에 또 중복되지 않고 전체로서 누락 없이 이렇게 어떤 질서를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상위 개념부터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분석해가고 분해해가는 이런 기술이 이제 로직 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상호 중복되지 않고 또 전체가 누락됨이 없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이제 개념적으로 또 위아래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자면 조직해가는 이런 연습, 이게 이제 로직 트리를 구성하는 하나의 그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블랭크 차트라는 것은 이건 아직 미완성된 말하자면은 하나의 그 예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완성된 그 보고서나 결과를 내기 전에 블랭크라는 게 이제 그 공란이 공란이 남아 있는 하나의 차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블랭크 차트라는 것은 최종 결과물에 대한 어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빈칸이 있는 차트로서 말하자면 이완성의 스케치, 그러니까 뭐 대략적인 어떤 이미지라든지 순서라든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가 최종 과제를 내기 전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미완의 하나의 스케치로서 제출하는 하나의 그 결과물을 우리가 블랭크 차트다. 빈칸이 남아 있는 차트라는 거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스케치가 이루어진 대략의 스케치가 이루어진 그런 결과물을 이제 블랭크 차트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직 그 리포트를 완벽하게 쓴 게 아니라 뭐 포스트잇을 갖다 여러 개 붙이기도 하고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채로 뭐 표를 뭐 이렇게 그림으로만 대충 그려보기도 하고 표를 또 잘 그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엉성하게 표를 또 그려놓기도 하고 해서 일종의 뭐 구상 단계에서의 어떤 결과물의 구상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미완성의 블랭크 차트는.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찾기 12주차에는 아이디어 도출 기법으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을 때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되는데 이 해결의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이제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3명 이상의 여러 사람이 이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브레인스토밍.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말로서만 하게 되다 보면 싸움이 나오기도 싸울 수도 있고 뭐 또 큰 소리 치는 사람만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 또 성격적으로 그죠? 외향적인 사람만 참여하게 되니까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걸 공평하고도 아주 좀 정제된 언어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디어들에 대한 어떤 평가나 어떤 여러 가지 진행이 전개가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의 어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는다는 거죠. 이건 독일에서 개발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포스트잇에다가 명목 집단법에서 적어 나가듯이 브레인 라이팅도 여러 사람들이 각자 어떤 그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또는 방안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적으면 그걸 옆으로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놓은 포스트잇이나 어떤 표를 전달해서 그 채워나가는 또 다른 사람이 적어놓고 또 다른 사람이 적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의견들을 수합해서 말하자면 분석을 하고 어떤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서 구조화해서 회의가 이제 좀 더 토론이 뭐랄까 밀도 있게 구조화되고 정제된 언어로 또 조직화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적다 보면 말을 그냥 하고 마는 것보다는 상당히 개념이 정제되면서 정선된 언어가 사용되고 또 이걸 통해서 확인하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쓰게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만 하고 이제 말하는 것보다는 쓰게 되면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브레인 라이팅이 브레인스토밍보다는 좀 더 정제화된 언어, 또 조직적인 어떤 구조화된 회의가 하도록 하는 하나의 예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과제로서도 브레인 라이팅의 예를 여기다 채워넣는 하나의 브레인 라이팅의 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나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캠퍼라고 하는 것. 자, 스캠퍼라는 것은 사실 미국의 광고 회사에서 개발한 하나의 아이디어 발상 도구라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도구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약자죠. 뭐의 약자냐면은 substitute 그러니까 대체. 우리가 어떤 것 아이디어를 꺼내야 할 때 어떤 관련된 것과 이것을 대체시킬 수 있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방안을 대체제를 구해 보는 거지. substitute. 그다음에 combine. C는 combine. 그러니까 결합.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나 그 상황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이것과 다른 유사한 어떤 것과 또 결합을 해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adapt. 적용이죠. A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어떤 실제적인 삶이나 어떤 실제적인 사태에다가 적용해 보는 것. 그다음에 modify 수정. M은 modify 수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형을 가하거나 아이디어에 변형을 가하거나 수정을 가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로 확산해 나가는. 그다음에 P는 put to another use.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용도로 한번 이것을 또 대입하거나 사용해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E는 이제 eliminate. 이제 제거인데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 때 그 중에서 좀 이 부분은 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좀 제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는 리버스 R은 리버스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역설적인 하나의 사고를 통해서 또 새로운 창의적인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해결 방안을 찾고 아이디어를 새롭게 도출해가는 기법에는 뭐 스캠퍼라는 또 기법도 있다. 그죠? 이거 대체, 결합, 적용, 수정,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제거하고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보는 이게 스캠퍼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13주차인데 아마 이게 여러분의 가장 핵심적인 이번 학기의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각 주마다 작은 과제들이 나가는데 여기 교재 보면 표가 주로 있어요.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아니 뭐 반 페이지에 걸쳐서 표가 있고 그 표를 채우는 것이 여러분의 이제 과제가 주로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재를 꼭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 학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콜라보 프로젝트의 기초적인 그 1학년 때 여러분이 하는 이 콜라보 프로젝트에 대한 하나의 그 오리엔테이션의 가장 꽃이라고 해야 될까?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그러니까 이 13주차에 해당하는 이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 이게 이제 과제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아마 이걸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 연습해 가지고 119페이지에 아마 이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 계획서의 항목에 예시가 있고 프로젝트 개요, 배경 범위, 대상, 목표 고객, 탐구 과제, 기대 효과, 검증 및 평가, 제역 요인, 필요사항 뭐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는 예시가 돼 있고 그래서 계획서 작성도 그렇게 그 표에 이런 내용들을 채워 나가도록 그래서 예시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예시를 참조해서 여러분이 한번 그 항목을 다시 유사한 항목으로 채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하나의 수업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14주차에는 이제 이렇게 실행 계획서까지를 수립했다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이런 것 프로젝트를 곧 실행하고 수행하기 위한 그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검증의 도구를 우리가